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정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아무래도 미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하락이 연속 3일 동안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끝났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연속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 역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환율이 이제 많이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세다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이나 기관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역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제한적인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1.72% 하락한 3,06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이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박스권이 현재는 3,015에서 3,185포인트이기 때문에 딱 중간 가격이 3,100포인트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그 가격대를 살짝 내려와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거래 대금이 23조대로 다시금 소폭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이제 빠지기 전에는 23조에서 24조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그 라인대를 다시금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 됩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연속 3일 동안 매도 규모를 꾸준하게 나타낸다는 케이스고 기관에서는 반대로 매도 규모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기관에서는 3,8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중에서 프로그램이 1,100억 정도 출회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더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2.1% 하락한 414.0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가 현재 옵션에서는 410포인트 전후를 저점을 만들고 420포인트 전후를 고가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그 밴드 내에서 등락을 보여줬었다고 하는데 우선은 외국인이 5,380개까지 매수를 확대했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할 때는 선물을 주로 매도를 했고 반대로 선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할 때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누적 순 매도는 이제 21,600개까지 다시금 축소가 좀 되었다 되고요. 베이시스는 반면에 마이너스 0.65%로 더 커져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현물과 선물에서의 계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선물 쪽에서의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올 수는 있는데 반대로 현물 시장에서의 반등이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하락을 좀 더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하락 쪽에서가 이제 2.5% 하락을 하면서 960선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코스닥 거래 대금이 13조 5천억 정도로 좀 내려왔다 되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와 코스닥하고 합치면은 거래 대금 거의 비슷하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서 좀 빠지는 거래 대금이 일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좀 회복하니까 이쪽이 또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새롭게 더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어느 정도 일정된 거래 대금 안에서만 좀 더 왔다 갔다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1,900억, 1,200억 매도를 했다 됩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이 사실 지금 현재 환율의 반등이 좀 가파라진 그런 배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이 발생될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게 되면은 환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10원이라는 자리대 이 가격대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앞전에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떨어지기 전에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어저께 넘어갔다가 되죠. 그러면 1,110원이나 자리대 전후에서 지지테스트를 한 번은 볼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열린다 됩니다.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가 왜 시장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냐면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다 했을 때는 항상 환율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실제로 9월 달이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가 환율이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었죠. 1,180원에서 1,19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근데 이 가격대를 깨면서부터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가파르게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환율 쪽에서만 약 9% 정도 한차 이걸 보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렇게 했어야 된다. 지금은 1080원짜리 때부터 해서 어제 종가까지가 약 3.5% 정도 올라왔다 되니까 한차 손을 보는 과정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올해 1월달 장중 고가를 만들었던 날이 1월 11일인데 그때 개인들이 4조 5천억 살 때 실질적인 매도는 금융투자를 중심한 기관에서가 3조 7천억이라는 대규모 매도를 했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외인들의 매도는 7천억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의 월요일날 개인들의 매수가 화요일날이죠. 개인들 매수가 4조 2천억 또 다시 들어온 날은 기관도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에서 약 2조 가까이 팔았다 되죠. 환율 자체가 올라간 쪽으로 방향 잡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에서는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 매도 자체가 4천억 미만, 3천억대의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더 커졌다. 이 부분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가 될 텐데 국내 증시를 살기 제일 좋은 구간대가 어디냐? 사실 그 부분이죠. 그럼 앞전처럼 환율이 1180원, 1190원 여기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발생되었다 됩니다. 이때는 또 시장이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 악재거리가 나오지 않는 건전한 조정과 차익 실현이 성격이라면 추가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 했을 때 1128원에서 1140원 정도 사이 여기 정도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 온다 되면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수출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4분기 실적에서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한차 손을 봤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수출에 대한 기대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이 구간대에 오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편하게 한차 손에 대한 우려가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시장에서 매수하는 구간을 어디서 잡느냐 이 부분이 환율이 바닥인 구간에서 어차피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실적 자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외국인들도 매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되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1128원에서 40원 구간 이 구간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어저께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하락 나오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증시 하락이 미증시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연동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차라리 처음부터 따로 움직였으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큰 폭의 급락이나 폭락이 아니면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11월 달부터 상승 다 뽑다 보니까 이 영향을 같이 받는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증시에 영향 받았고 그리고 미중 관계가 뭐 그다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을 앞둔 상태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15금리의 급등 즉 중국에서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게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에서도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 어저께 미증시도 장중에 선물이 엄청나게 변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 출발할 때는 미 선물이 한 1%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게 강세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하락하다가 왔다 갔다 계속하다가 결국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한 0.5%대 하락을 선방했고 S&P 같은 경우가 0.36% 정도 선방했었다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되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가 1% 가까운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0.5% 상승했으니까 거의 시장 어저께 장중 선방한 것들에 비해서 1%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우선은 반등할 수 있던 배경 자체가 이제 반발 매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좋다 해서 계속 달려들었는데 조정이 한번 세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참여자들 일부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강하게 하는 쪽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미증시가 장중에 또 2%가 넘는 상승까지 보여줬었는데 그 반대로 못 팔았던 사람들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차이는 시장에서 강세 띈 업종과 약세 띈 업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미증시가 강세를 끌고 갔던 것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빅테크 중심으로가 미증시를 끌고 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반대로 빅테크 중심으로 FE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오히려 약세 띈 반면에 항공, 여행, 숙박, 산업재, 반도체, 소재, 자동차, 헬스케어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 지난주부터 조정받았고 차익 실현 받았던 중이다. 이쪽이 시장에서 반등을 끌고 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역시 반등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지만 펠로시 의장이 다음 주에 상원에서의 뭐 공화당 이런 거 상관없이 우선 하원에서는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등의 트리거가 된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자, 변동성 지수 좀 이따 자세히 보고 우선 30.2에 마감되었다. 유가는 소폭의 하락으로 끝났다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 1.43% 상승했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날 같은 경우 마이너스 3%대 하락이었는데 국내 증시가 거기에 따른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았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폭도 좀 더 나타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소폭 약보했고 원달러는 여기환율에서는 1,112원으로 많이 떨어졌다 됩니다. 다만 1,110원이라는 절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우선 하단 자리는 전날 지켰었다 되죠. 그러고 나서 어저께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고가를 만든 자리가 바로 하락했던 날의 시가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채널에서의 상단 자리를 넘어갔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하단 지지받고 중간 마디 좀 아래에서 결국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차례 더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까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750포인트 전후 여기까지 한 번 더 최소 내려올 수 있다 정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를 보게 되면 S&P는 이제 한 번 깼었죠. 깨고 나서 역시 어제 2%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이 채널의 중간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내려와서 결국 종가상으로는 하단 자리대 조금 아래에서 끝났다 되죠. 그러면 기본 마디법 하나 빠지러 또 내려온다.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제 제가 현재 시장에서 현금이 있는데 빨리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시장 자체가 우선은 지금 당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짧은 상승을 먹느냐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사용 구간에서는 좀 더 천천히 분할로 사자 이런 관점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미증시가 아직까지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 됩니다. 자,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월달 원체만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S&P라든지 뭐 그 외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연중 수익률을 기준할 때는 하락으로 전환된 케이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지지를 받은 자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올라왔던 추세 지지는 받았다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박스권의 하단을 깼었던 케이스였고 그러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하단 자리를 올라탔다 되는데 이게 모양상으로 볼 때 하단 자리 때 중간까지를 빠르게 올라가면 모르는데 이 라인 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패턴 자체가 이탈, 되돌림, 추가 하락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입니다. 어저께 제가 주봉사에서의 큰 그림으로 설명해드렸는데 윗자리가 37에서 40이라는 자리 때는 우선 저항이 세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추세 라인대를 돌파했던 자리대가 27에서 28선이 되는데 그 라인대는 어제 장중에 지지받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는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한 차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한 차례가 더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다 해도 한 차례 추가적인 반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커진 시장에서의 한 차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한 차례 최소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다 팔았다라는 부분은 똑같은데 지금 이게 연속 3일째 이런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로 월요일날 종가상에서가 3,210포인트대에서 마감되었다가 현재 막 가파르게 3일 동안 150포인트가 빠졌다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빠진다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과 업종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종목을 찾아서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났으니까 시장 대비 좋다.
잘하신 건데 문제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10종목에서 최소 3, 4종목 이상이 올라가는 장이 그나마 할 만한 장인 거고 이왕이면 10종목에서 6개, 7개가 올라가는 장이 좋은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트에 있었던 것이 네이버라든지 빅히트 이런 서비스 게임 쪽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이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도 뭐 지분 싸움이라든지 이슈가 붙은 제약들 일부가 움직였는데 그걸 제약으로는 다 대부분의 약세 하락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라리 3일 동안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골라간다 이거보다는 쉬는 게 오히려 편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3일 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반등 자체가 3일 동안 하락이 좀 컸었다면은 아무래도 반등 자체가 제한적인 반등이 될 수밖에 없다 될 겁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세트론을 비롯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세트론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많이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좀 더 M&A 확대한다, 사업을 늘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적은 예상치 부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한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연중 고가 신고가를 경신한다는데 사실 작년 8월 달에 고가 만들고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약세 뛰다가 최근 강세에 뛴다는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쪽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쪽은 과열이 들어오게 되고 차익 실현 욕구가 셀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NG 같은 경우도 들어왔지만 이거는 뭐 담배값 인상, 이거 해프닝으로 약간 끝나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게임 쪽에서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부 그 게임 관련된 회사가 급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게임 쪽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종목별 매수가 있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상당히 작았고요. 매도가 역시 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아까 이제 배워 산다 할 때 왜 주요 업종하고 뭐 핵심 업종, 주요 업종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반도체가 왜 안 들어가냐면 반도체는 사실 현재 시장에서 슈퍼사이클이다 어쩐다 막 엄청나게 말을 많은데 실제로 그거는 기대치가 너무 크게 작용된 케이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더 비수기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4분기, 1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높다 이러면서 들어올 때는 좋은데 그게 아닐 때는 시장에서 당분간 호재성 재료가 개별적으로 들어오지 않느라는 제한적이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특별 배당을 좀 더 늘려준다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배당 정책을 좀 더 키우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 앞으로 배당 규모를 더 늘리겠다 해봐야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졌다라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그룹들을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가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그 뭐 SK이노베이션, SK 같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LG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은 뭐 네이버 중심, 그 다음에 빅히트라든지 LG화학, 삼성전기, 카카오 이런 쪽으로 주로 들어왔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빅세븐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발표하면서 개별적 모멘텀이 들어온 종목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한 하이닉스, 그다음에 SK라든지 금호석유,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매도했다 비슷합니다. 자, 지수로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시장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볼 때 채널을 붕괴했을 때, 박스권을 붕괴했을 때, N자형 하락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밴드 자체 똑같습니다. 2840에서 2570.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마디 지수로 할 경우는 10일 마디가 가장 유력하다니까 2월 8일 전후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가 2월 첫째 주 중반부터 해서 둘째 주 수요일 날이 만기일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설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월 8일 전후라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자금을 빼려면은 실제 2월 8일, 9일 이때까지 팔아야지만 설 전에 또 옵션 만기라는 변동이 좀 큰 날 되기 전에 매도가 마무리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대가 현재는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 될 텐데 이게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먼저 저점을 만들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 다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 동일하게 잡는 거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하단 추세 라인 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어저께. 그러면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때 지지를 받았으면 중간 마디대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되는데 그 이후에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냐 위로 가는 과정이냐 이 부분에서 현재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아래쪽이 우세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이게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올 때 개인들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때 개인들이 약하게 심리가 좀 약해지면 더 세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밴드는 2840에서 2970을 잡는 거고 날짜상으로는 2월달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분할을 한다는 거고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1128원에서 40원 정도 이 구간대부터 들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은 차트가 조금 더 안 좋은 그림이 되겠죠. 하단에 깼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스닥은 올해 상승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0.7% 정도 하락을 했다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가 조정을 받거나 단시에 약화될 때 추가적 약세를 더 보인다는 부분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강세를 띄거나 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 가격대가 957자리인데 반등이 나와서 추세를 회복한다. 이 라인대를 회복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추가적인 조정폭을 열어둬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에서는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밴드 자체는 결국 하단 자리는 오늘까지 지켜낸다가 될 것 같고 중간 자리대가 3,100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2월달 장사가 들어가는데 2월달 특별한 이벤트 없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날 설명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 매수는 지속이 되는데 외국인과 차익 실현도 역시 지속이 된다는 거고 개인들의 매수가 점점 둔해진다 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지고 연속해서 하락이 계속해서 한다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1128에서 1140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정도를 생각하고 분할 매수라면서 올해는 현금 꼭 1분 남기셔야 된다. 그 얘기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작년을 생각 잠깐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2월 중순쯤에 제가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했다가 매수를 좀 빨리 했다가 나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완전 시장이 붕괴됐던 그런 케이스였었는데 설마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만에 하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현금은 올해는 항상 일정 부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 여기서 하시는데 핵심 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2월달 수소라든 자동차 부품 이런 쪽 좀 많이 생각하시고 산업재를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중심이고 어느 쪽이 그나마 더 좋은 케이스냐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 종목들 하나씩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 차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